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월요일 2부에서는 오늘 준비한 내용 재밌습니다. 연애와 취업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네,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취업 스터디를 선택할 때 주의사항도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도 힘차게 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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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 뭐 나올 줄 알았어요. 예, 민망했습니다. 자, 네. 2부 첫 순서는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래 교수이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휴가 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곧 가실 겁니까? 저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예. 제가 실은 고향이 지금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입니다. 오, 네. 그래서 항상 그 휴가는 부모님과 같이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좀 데리고 박람회장도 좀 보여주고 그럴 계획만 세웠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자신이 없어 보이시네요. 네. 갈 겁니다. 가기는 확실히. 네. 저는 이제 신상훈 교수님을 만나는 게 휴가일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얼마나 이렇게 흐뭇한 네. 미소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마음도 네. 편안해지고. 예. 어쨌든 여수는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사원의 취업 콘서트는 여러분들의 질문,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주신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집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은 취업에 대해서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직접 영상을 찍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해결하진 않고요. 네. 신상훈 교수께서 아주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온 첫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등록금 마련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하느라 연애를 못하는데 취업 준비랑 연애를 같이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뭐 아주 수줍게 취업 준비 연애를 함께 준비할 수는 없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둘 다 힘들어요. 예. 근데요, 요즘에 3포 세대라고 하죠.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네. 결혼, 연애, 출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휴. 세대를 일컫는 말이 3포 세대인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참 이게 세 가지 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교수님. 씁쓸하지만 네. 뭐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그 포기를 하는 당사자들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영상에서 질문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네. 등록금 마련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취업 준비를 또 해야 한다고 했고요. 네. 세 번째가 연애를 이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세 가지가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독립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 여성분들이 남자의 대화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네. 그리고 남자들의 또 축구 이야기. 근데 네. 요즘 축구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금기시되는 게 깨졌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도 축구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단 예. 말이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최악은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군대를 다녀보지 않은 분은 없지만 거의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보면 축구를 안 한 남자는 없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걸 뗄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해서 효과적인지 보면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그 선택의 사항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력 관리에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소다. 그냥 꼭 해야만 되는 것이다. 왜?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정년기 때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사회적 순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변질되고 있는 게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라. 뭐 같이 살면서 힘들어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좀 안일한 경력관리 의식에서 이런 것들을 포기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경력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둘이 하기 때문에 이 둘이 결혼 생활을 하면 이게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취직을 꼭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것만 취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가사 활동도 취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죠. 취집이라고요. 시집 간다. 네. 결혼 장가 간다. 이 간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모 떠나가고 친구 떠나간다. 누구한테 간다? 새로운 이성에게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질문하신 분의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네. 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연 연애 활동하는 게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병행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직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애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때도 좀 안정 기반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요? 사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근데 미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병행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연애와 취업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같이 해나가면 더 좋은 시너지가 발생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요. 그럼 신상훈 교수님께서는 연애 때문에 취업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없었죠. 물론 이제 오. 구직 과정에는 네. 제가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래요? 비주얼로 보면 키도 작고 아우, 외모도 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네. 아, 왜요? 멋지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힘이 크게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연애를 했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그냥 직장 들어가서 뭐 원하는 이성을 만나서 네. 그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네. 그러면 재원 씨는 어떠세요? 취업을 위해서 연애를 포기하셨던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그냥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요. 네. 연애를 좀 못하고 있는데. 네. 아니, 솔직히 여자가 없어요. 여자 좀. 아니, 연애만 소개해주세요. 안 하실 뿐 연락은 항상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여자분들과. 아,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고 만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학생들이 교수님, 저는 취업해야 되니까 여자 안 만납니다. 진짜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특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있죠. 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아마 경제적 갈등의 문제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사실 돈을 누가 더 많이 쓰게 되나요? 그 남자가 좀 더 많이 되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 부담을 오히려 여성이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미안하니까 내가 가진 돈은 없는데 매번 남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미안해서 그걸 탈하려고 하는 건데 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우리 자판기 데이트라는 용어가 있었죠. 예, 있었죠. 그 자판기 데이트가 어디에 있냐?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만나서 자판기 커피를 가지고 청춘은 미래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꼭 그럴싸한 유명 브랜드의 그 스타벅스 커피나 뭐 그런 커피를 마셔야 데이트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좀 쉽게 나는 것 같아요. 연애는 일단 취업에 그렇게 큰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잘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구직 과정에 결혼 유무를 묻는 질문이 있죠. 누구에게 묻냐면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구직자에게 묻습니다. 혹시 결혼 계획이 있습니까? 대개는 우리가 보통 25에서 27 정도의 구직 정년기에 나오죠.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하고 굉장히 먼 미래를 말하는 듯한 핑계를 댑니다. 아직 뭐 저는 연애는 하고 있지만 결혼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왜라고 반문을 하면 거기까지 경제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대답을 많이 하죠. 그러면 사실 이때까지 직장을 들어가서 뭐 30살 정도가 결혼의 정년기라고 볼 때 한 4년 정도의 경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4년간의 경제 활동이 결혼을 할 만한 혼수 자금이 되냐는 거죠. 근데 어차피 도달하지 못할 것은 사실인데 이 도달하지 못할 계획을 저는 그래서 같이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결혼 계획은 있어야 합니다. 네. 31살이고 아니면 30살이고 아니면 저는 30살 이전에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제가 어느 교수님이 그런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세상 남자 여자로 태어나서 30살 이전에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다. 네. 예. 첫 번째는 반드시 결혼을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녀를 갖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0살 이전까지 배웠던 지식을 한 권의 책으로 묶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그거를 좀 40 전으로 바꿔주세요. 40 전에 해야 될 일로. 40도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역시 서두르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경험상 이제 네. 경험상 보면은 네. 그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요, 좀 솔직히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일도 더 잘 되긴 해요. 내가 이걸 빨리 끝내고 또 나를 보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어 이렇게 보여줄 수도 네. 있고 그런데 네. 또 없으면은 또 마음이 좀 허전하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근데 좋은 점은 세이브가 많이 돼요, 돈이. 네.
예. 확실히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돈이 쓸 약간, 데가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조금 자력이 있어요. 예, 요즘 제가. 예.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교수님, 결론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둘 다 잘하면 정말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연애도 잘하고, 또 취업 준비도 잘하면서, 혹은 뭐 일도 잘하면서 같이 잘 해 나가는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구직 대기 상태이면 만나는데 좀 거부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대 이성이 그걸 동의해 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구직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내가 어디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몇 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내가 목표 달성을 해볼 것이다 라고 하는 진로 계획을 마련을 해주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면 굉장히 그 진로 계획에 따라서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남자들의 경제적 부담,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 비용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남자로 살지만 네. 남자가 돈을 쓰는 것은 데이트 비용보다도 더 우선한 동성간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과도한 주류 비용, 걸렸다. 음주 비용, 딱 걸렸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거 줄이면 사실 네. 여자친구에게 굉장히 행복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그 여자친구 네. 만날 때 그 데이트 비용보다 네. 그 자동차 튜닝으로 들어가면 거의 뭐 지출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잘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죄송합니다.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청년 구리자가 보내오신 두 번째 궁금증 다음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취업 스터디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취업 스터디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 언론사 준비하는 그 스터디가 정말 필수인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언론사를 준비한다면 취업 스터디는 필수입니다. 필수. 네. 그리고 또 금융권,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권 이런 쪽은 취업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취업 스터디를 하느냐? 혼자서 찾기 어려운 정보를 많은 팀원들과 공유를 해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취업 스터디를 맡고 있는 최고의 리더가 빨리 취업이 될 경우 이 스터디가 대부분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코칭을 해줄 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카데미컬한 리더의 멘토를 누구로 삼을 거냐. 그래서 이 멘토가 구직이 되었을 때 빠져나가는 동료들과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멘토를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근데 그 취업 스터디를 가입하는 경쟁률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예?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되게 그 유명한 스터디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그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줄을 씁니다. 이게 그 입소문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맹목적으로 여기에 대기를 오랫동안 할 것보다는 본인이 스터디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면접 과정에 어느 인사 담당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직된 스터디를 들어가서 본인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런 취업 스터디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그 기구나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네. 자신이 그 기구를 먼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리더적 자질의 가점 요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취업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 이제 단기 스터디를 할 거냐, 장기 스터디를 할 거냐인데 요즘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이 단기 스터디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주로 이제 그 상반기 채용 전형이 끝나면 바로 5월부터 스터디를 결성을 합니다. 네. 이 타겟이 주로 이제 9월이나 10월 공채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7, 8월이 이 스터디의 본물일 것 같은데요. 이때 복수 스터디를 가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은 네. 두 가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는 뭐 서류 전형을 위한 스터디고 또 하나는 면접 스터디고 하나는 뭐 굳이 과정에 관련된 스터디라고 볼 때 이 세 가지 스터디를 전념할 수 없을 때는 한 개, 두 개든 놔줘야 자기 역할이 없어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기능이 좀 축소되어져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 스터디를 권할 때는 책임과 권한이 다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스터디를 할 때는 본인 스스로 인해서 다른 타인 스터디를 참가하는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취업 스터디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스터디 들어가기 전에 좀 살펴봐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이성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까 연애와 관련된 문제지만 네. 이 스터디에 가서 사실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포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모여 있는지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성이 섞여 있더라도 균등한 성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은 8대2 비율이라든지 이렇게 성별로 좀 스터디 구성원이 조직되어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하고요. 균등하게 돼 있는 게 좋은 건가요?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얽히게 되는 인간관계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이래서 자연스러운 연애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연애의 성격이 짙어지면 스터디 본질이 좀 희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비율을 좀 살피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전문가들께서도 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터디에서도 개개인의 역할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분할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역할을 서로 나누다 보면 처음에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취업 스터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스터디가 많이 결성되어 있고 또 많은 정보고 그 스터디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스터디가 괜찮은 스터디인지를 사실 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 후기 같은 걸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전을 통해서 입사한 선배들의 경험담이 충분히 스터디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으로 여러분 궁금증 잠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자, 제가 대학 편입을 했는데요. 편입이 취업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도 편입을 했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구직 과정에 단골 질문 중에 하나 많이 받는 거죠. 편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했냐고 묻는 질문에 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대개 우리가 편입학을 전공과 연계해서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학적 상승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솔직한 질문의 답입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 대신 편입학 전 학교 성적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처음에 들어간 학교가 불만족스러워서 조금은 졸업할 때 좋은 학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입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비춰지면 사실 사전에 노력했던 것들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학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꾸준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그 후에 학교에서도 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증명해 주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각도로 여러 가지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취업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예쁘게 잘 안 찍어도 그렇죠. 되니까요. 네. 저에게 대충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예, 보이시죠?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니저. 신성훈의 취업 콘서트에서 교수님의 어떤 훌륭한 조언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 스마트폰으로 저 방송도 한번 타시고 네. 또 공부증도 한번 해결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